이 6가지만 피하셔도 사업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이야기해주는 100%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 셀프 마케팅으로 월 1000만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현재 부업 겸 취미로 무자본 창업, 수익형 브랜딩 블로그 강의, 전자책 강의, 브랜딩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오늘은 언스크립티드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으로 유명한 저자 MJ 드마코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 MJ 드마코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그리고 성공을 위한 계명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필요의 계명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치 만들기의 6가지 오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가 바로 그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간과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꽃집을 차리면 대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꽃을 파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꽃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푹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큼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제가 너무너무 헬스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갖 헬스 기구들을 이렇게 판매하면 좋겠다 저렇게 판매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막상 판매를 시작해도 생각만큼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헬스를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즉 시장 간과의 오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남들이 좋아하는 걸 팔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속성 고립의 오류입니다. 한 가지 속성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한 가지 속성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전쟁터에 총알 하나만 넣어가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간과의 오류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물품에 빠져서 그것만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성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태의 물건만 계속 취급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컬러로 브랜딩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드는 걸 수도 있죠. 한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걸 주력해서 판매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아니면은 음식이면 음식 이렇게 한 분야의 것만 계속 판매를 하다 보면 망했을 때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잘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물건을 소싱하고 만들 때 재료를 한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슬리퍼를 만들어도 아래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고 위에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발등이 더 부드러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소개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의 속성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소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도 다양한 군으로 일단 제작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큰 것 한 방의 오류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하나 잘 만들어서 대박을 쳐가지고 이걸로 완전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려서 펑 하고 대박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작은 것부터 두드리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변형시키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 큰 건이 터질 수도 있지만 미미하게 조금씩 여러 가지 물건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에 목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붐비는 방의 오류예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입을 한 거예요.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봤자 어차피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이 지금 엄청나게 대세잖아요. 오늘 저녁에 주문해도 내일 아침에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메프도 있었고 G마켓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다 판매하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도 쿠팡은 해냈습니다. 이 후발주자인 쿠팡이 어떻게 해냈을까요? 붐비는 방이지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했어요. 택배 주문하면 이틀씩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쿠팡은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바로 배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계속 적자였지만 지금 점점점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번에 주식도 상장이 되었죠. 이처럼 내가 붐비는 방이라고 해서 덤비지 못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붐비는 방 안에서도 틈새 시장을 잘 찾으면 그 사람들,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텅 빈 방의 오류. 이거는 4번의 반대편이에요. 오히려 아무도 진입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아서 이 상품은 좀 문제가 있나? 내가 이걸 하면 망하려나? 아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는 내가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그 텅 빈 방을 노려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6번째, 유저 기업과의 오류. 내가 애완용품을 판다고 해서 동물을 꼭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거의 반대의 이야기죠.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 속옷을 판매할 수 있고, 내가 여성이지만 남자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자니까 남자 옷은 못 팔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나를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못할 것들, 내가 운동에 관심이 없어도 그때 갑자기 필라테스가 붐이 일어나면 레깅스 사업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필라테스에 피업도 관심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한정을 짓고 사업을 도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생각의 틀을 깨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MJ 드마코가 이야기해준 가치 만들기의 6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6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시장 간과의 오류. 두 번째, 속성 고립의 오류. 세 번째, 큰 것 한 방의 오류. 네 번째, 붐비는 방의 오류. 다섯 번째, 텅 빈 방의 오류. 마지막으로 6번째, 유저 기업가의 오류. 이 6가지 오류 잘 파악하시고 추천드리는 바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읽을 때마다 되게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은 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언스크립티드의 내용을 발췌해서 각색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아이템을 소싱 중이신가요? 이 6가지 해당 사항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